자, 이번에는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은 제가 이 영상 올릴 때 거기 네이버 밴드에 같이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뭘 다운받느냐? 자, 아마 전 다운받아 있을 겁니다. 예제 파일에 같이 올려 드릴게요. 블로그에서. 오늘 처음 만들 거는 요거 UI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밴드에서 요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 예제 파일로 똑같이 한번 기능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다 만들 시간도 없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맨 먼저 이렇게 불러오시면 얘는 그냥 얘 보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놓으시고 얘 이미지 사이즈를 볼게요.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412에 가로가 412에 그 다음에 세로가 445가 되겠네요. 예, 현재 요거에 대한 이미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느냐?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현재 요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 이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12에 445고요. 그죠? 그리고 포토샵은 대부분 센티미터를 사용하는 것보단 화면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픽셀을 많이 사용합니다. 픽셀을 사용하고 센티미터로 했을 때도 나오고요. 얘를 또 이렇게 픽셀로 바꾸면 픽셀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피카, 퍼센트, 뭐 센티미터 밑에 이렇게도 같이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레졸루션이라는 게 해상도 문제인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해상도는 무조건 요 레졸루션은 72 d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고정입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다 72 d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한 픽셀은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얘 우리 예전에 이게 확대하면 요게 하나 보이죠? 요게 1이에요. 요게 1픽셀이에요. 그럼 축소해서 보시면 예, 요게 1픽셀입니다. 요게 1픽셀. 그럼 얘가 412 441개, 445개의 픽셀로 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략 이해하셨죠? 그래서 똑같이 새 창을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 뉴 하신 다음에 그럼 새 창을 여는 겁니다. 새 창을 여는데 아까 얘는 픽셀로 되어 있었죠? 픽셀로 하시고 아까 가로가 몇이었죠? 412에 세로가 445 하시고 레졸루션은 72dpi. 그럼 얘랑 똑같은 창이 만들어질 거예요. 새 창, 파일 뉴에 새 창을 만드시는데 412, 445 하시고 72dpi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창이 두 개 같이 붙어있죠.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 귀찮다 하시면 얘를 잡고 드래그 하셔서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얘와 똑같은 창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맨 먼저 바탕화면이 흰색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회색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바탕화면 얘랑 똑같이. 그럼 얘 색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배웠죠, 저번에. 이 스포이드 툴을 갖다 대세요. 클릭할게요. 그럼 여기 그 회색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를 선택하십시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는 지금 요거 흰색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선택한 요 색을 여기 레이어에다 요 창에다가 붓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붓고 싶을 땐 Alt Delete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부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선택한 색을 해당 레이어, 해당 창에다 붓고 싶을 때는 단축키로 Alt Delete 키 누르시면 이렇게 색이 부어져요. 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요 라스트팡이라는 거 요거를 만드는데 요거는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냥 평범한 라스트팡 글씨까지는 쓰겠는데 얘 요렇게 꾸며줘야 되죠. 볼게요. 다시 한번 텍스트 누른 다음에 텍스트 글씨를 써야 되니까 라스트팡 그냥 쓰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밖에 안 써져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모양이 둥근 모양이잖아요. 요런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맨 먼저 이렇게 둥근 모양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가는 글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뚝 누르신 다음에 여기 둥근 모양 있죠? 요 모양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색깔 헷갈리니까 색깔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무 색깔이나. 자, 요렇게 라스팡을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가이드 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무브 툴로 내릴게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글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걸 도형 툴로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보세요. 그냥 여기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마우스 커서를 보십시오. 바뀌죠?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면 그 글씨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 커서 모양이 바뀔 때 클릭하시면 얘를 따라가는 글씨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얘를 라스팡이라고 칠게요. LASTPANG 이렇게 해서 라스팡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글씨 쓰고 그런 다음에 따라간 다음에 얘는 뭐 굳이 가리셔도 나중에 상관없어요. 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글씨 선택한 다음에 글씨가 너무 얇죠? 물론 얘랑 똑같은 서체 찾으면 좋지만 서체가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래서 약간 그냥 두꺼운 서체 하도록 할게요. 저랑 똑같은 서체 아니어도 된다. 저는 어도비 고딕이라고 하는 두꺼운 서체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어도비 고딕이라고, 이건 아마 기본으로 깔려 계실 겁니다. 어도비 고딕이라고 하는 두꺼운 서체를 하시고, 얘 사이즈를 조금 높여볼게요. 라스팡 한 60까지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는 가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된 글씨도 가이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배워야 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이 글씨 있죠? 이 글씨. 이 글씨에다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얘 자세히 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글씨 자체에 그레디언트가 되어 있어요. 밑에서 어둡고 위로 갈수록 약간 밝은 녹색으로 되는 그거부터 할게요. 이 글씨 자체에 그레디언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 글씨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자, 글씨에다 색깔 넣는 거는 여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넣었었죠. 여기 색깔이 이렇게 넣고 그랬죠. 네, 이렇게 넣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글씨에서 뭐 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 글씨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제일 잘 쓰는 겁니다. 이 브랜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브랜딩 옵션만 잘해도 저런 글자라든가 UI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 브랜딩 옵션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브랜딩 옵션 누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섀도우 효과도 있고 뭐 베벨도 있고 그레디언트도 있고 한데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글씨를 이렇게 그레디언트 있게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둡게 이렇게 색깔을 넣어야겠죠. 원래 요 그레디언트 툴이 있는 건데 그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글씨가 위아래로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요 각도는 요거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이기 때문에 아까 그대로 90도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얘 컬러 값이 얘랑 틀리죠? 그럼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그레디언트 우리 배운 거에서랑 똑같습니다. 흰색 부분 컬러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 부분이 어디냐? 얘 부분이 이제 스포이드로 변하게 돼요. 보세요. 스포이드로 변하죠? 여기 밝은 부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렇게 변했고요. 다시 어두운 부분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해 주시고, 그럼 스포이드가 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어두운 녹색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럼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된다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된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거 조절 가능합니다. 앵글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글씨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라스팡이라고 하는 글씨를 하나 만들게 됐네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라스팡 글씨 다음에 끝에 이렇게 약간 어두운 테두리 색깔이 있죠? 글씨 테두리 색깔. 이 테두리 색깔을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 모양을 따라가는 테두리 색깔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스토크라고 합니다. 스토크. 여기 있네요. 그죠? 모양을 따라가는 거를 스토크라고 하는데 스토크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끝에 따라가는 저 스토크에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컬러 값은 요거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 컬러 값으로.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블랙이면 재미없어요. 원래 갖고 있는 컬러를 클릭하시면 나오죠. 자, 원래 갖고 있는 컬러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이쁩니다. 항상 글씨나 이런 거 서치하실 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색깔에서 어둡거나 밝게 해야지 이쁘지 그냥 어두운 블랙으로 하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네, 갖고 있는 색깔에서 좀 어둡게, 녹색에서 어둡게. 너무 두껍죠? 라스팡저 글씨가. 요게 사이즈입니다. 2로 줄여주시면 얇아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얇게 해서 한 2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글씨가 더 선명해졌어요. 왜냐면 명암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럼 밖으로 어둡게 이렇게 그림자 같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살짝 밝은 게 보이실 거예요. 안으로 밝은 거는 그러니까 밝음 효과 나는 거 있죠. 밝은 효과. 그거는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고요. 글로우라는 게 밝은 효과입니다. 밝은 효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밝은 효과를 안쪽으로 주려고 그러죠. 이 글씨라고 치면 글씨 안쪽으로 밝은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죠. 안쪽으로 주는 거는 이너 글로우고요. 밖으로 주는 거는 아웃 글로우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보시죠. 이 바깥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안쪽이기 때문에 이너 글로우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얘랑 똑같이 글로우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얘 컬러도 원래 녹색이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 밝은 색으로 하시면 더 이뻐요. 그리고 얘에 대한 조절도 이렇게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살짝 조절 주면 더 이쁘죠? 얘가 있는 거 없는 거 보세요.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밖으로 어두운 게 들어가면 안쪽으로 밝은 게 들어가야 명암 차이가 나면서 글씨가 선명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나중에 자주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약간 헷갈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레디언트와 그 다음에 이너 글로우, 그 다음에 스토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그럼 이거만 줘도 굉장히 이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너 글로우나 이런 거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은 여기서 조절하는 거고요. 그죠? 사이즈랑 초크는 틀려요. 초크는 진하기입니다. 진하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초크는 항상 진하기고 얘나 옵션 창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펙시티는 볼게요. 줄이면 없어지죠. 그 투명도인데 오펙시티 진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늘리면은 이렇게 진해지고 줄이면 줄여지고 이렇게도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예, 요 창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조절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문제는 얘 스토크를 얘에다가 흰색 선이 또 얘를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경고가 들어왔네요. 자, 흰색 선이 얘를 따라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레이어당 이 스토커는 한 번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또 하나를 어떻게 줄까요? 그죠? 2번 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레이어 있죠. 요 레이어 자체를 하나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요 두 번째 휴지통 옆에 거 갖다 놓으시면 똑같은 게 글씨가 하나 더 복사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냐? 이렇게 꺼볼게요.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 개가 이제 겹쳐 보이는 겁니다. 겹쳐 보이는 거.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말고 아래에 있는 거에, 왜냐면 위에 있는 거 하면은 아래에 있는 게 가려지잖아요. 왜냐면 아래에 있는 흰색 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서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지금 요 스토커는 위에 있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거 스토커는 흰색이 돼야 되잖아요. 얘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안 보이죠? 왜냐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에요. 얘를 좀 크게 해볼게요. 요렇게 크게 하시면 보이죠 이제. 그럼 요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얘를 꺼볼게요. 밑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레이어는 이렇게, 위에 있는 레이어 이렇게. 왜냐면은 큰 거일수록 밑에 있고 작은 거일수록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조절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밑에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저런 글자도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스판 글자를 쉽게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네.